네,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ID 그리고 클래스라는 개념 배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처음에 div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 되면 여러분들 요게 엄청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div 뿐만 아니라 엘리먼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예.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우리는 잠깐 뭐 메뉴 만들고 뭐 하기 때문에 막 이 div가 몇 개 안 되고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진짜 너무 많은 코드의 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직접 다 하나씩 일일이 찾아갈 수 없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할 수 있다? 아이디어하고 클래스라는 거를 이 태그 엘리먼트에 부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는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클래스 하시고 이 큰 따옴표 안에다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A를 쓰시면 A라는 클래스를 div에게 준 거예요. 즉 div의 클래스는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클래스 A라는 얘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CSS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div 안에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컬러 값을 주고 그랬죠. 근데 div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많은 div에게 이런 속성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내가 이걸 작업을 했는데 다 이런 여기에다가 나는 컬러를 아니면 다른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을 줬는데 다른 데에까지 속성이 먹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적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 클래스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냐? 여기 앞에다가 뭐를 붙인다? .a를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를 붙이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컬러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 div 안에 a라는 클래스를 가진 div를 찾아가서 이런 컬러의 속성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는 어떻게 찾아가냐? 여기는 클래스 대신 id라는 걸 적습니다. 제가 b라고 해볼게요. b라는 걸 적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찾아가게 되냐? 자, 앞에다가 샵을 붙이게 됩니다. 샵 b 이렇게 적게 되면 요 b라는 id를 가진 div에게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id랑 클래스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는데, 자,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diva, 그쵸? 맞아요. div이면서 a 클래스를 가진 애를 내가 콕 집겠다. 여기서 div이면서 a의 클래스를 가진 애가 누구예요? 당연히 이 첫 번째 div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div 샵 b 이렇게 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쵸? 네, 맞아요. div이면서 id가 b인 애를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워버리고 지우지 말고 밑으로 내려와서 자, 여러분들에게 div 샵 b 이게 어떤 의미를 했죠? 만약에 이 위에 거를 지금 잊어버리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div이면서 id가 a인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div이면서 id가 a이고 클래스를 a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고 b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클래스를 a, 자, b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 내가 이거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냐? 자, 이거를 찾아가려면 제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아니죠. 점을 붙여야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A라는 클래스를 가진 A라는 클래스도 갖고 있고 B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얘를 찾아가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클래스 작성할 때 A 심표하고 B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렇게 띄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걸 찾아간다?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를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작성하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 당연히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클래스의 이름은 여러 개 이름을 써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 자, 다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써주게 되면 div이면서 id가 a네. 그리고 a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고 b라는 클래스를 가진 애를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예요? 그쵸? div인데 id가 a이고 동시에 a 클래스와 동시에 b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 뭐예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호버가 가능해진 이라고 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맞춰보실래요? nth child.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div이면서 id가 a고 그쵸? 클래스가 a와 b를 동시에 갖고 있고 네.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쵸? 어렵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호버가 가능해요. 올려진 게. 근데 하필이면 누군가의 두 번째 자식이다. 누군가의 두 번째 자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A를 또 이렇게 넣게 되면 뭔 의미일까요? 이건 뭐예요? 그쵸? 하필이면 두 번째 자식인데 그 후손으로 A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손으로 A. 제가 후손 선택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칸 띄게 되면 후손 선택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런 녀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녀석의 후손인 A를 내가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div. 자, 우리가 후손 선택자도 배웠고 자식 선택자도 배웠잖아요. 즉, 요런 녀석의 후손인 A의 자식인 div를 내가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배웠죠? 우리가 인접 선택자로 배웠어요. 형제 선택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녀석의 후손인 A의 자식인 div 그리고 그 형제인 내부를 내가 찾아가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아이디와 클래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복습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